안녕하세요. 어제 올린 영상에서 이 50%를 몇몇 분들이 정확하게 85% 수치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최소 2명 이상이고 정확하게 숫자를 제시해 주셨다는 점에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5%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바이오 협회에서 2016년에 여기 내용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11일에 이영작 CEO가 이 내용을 가지고 칼럼을 쓰게 됩니다.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보면은 10년 동안 2006년에서 2015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한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6년부터 15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데이터는 9,985개로 분석을 하였다고 했는데 여기 칼럼에도 제출된 9,985개 임상시험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임상 1상부터 FDA 승인까지 성공 확률을 전부 다 이제 곱해서 구해보면은 9.6%가 나옵니다. 이 숫자도 여기서 나오는 9.6%랑 똑같죠. 그리고 1상에서 2상 넘어가는 2상, 3상, 이렇게 3상에서 NDA 합치면 63, 30%, 58, 여기 64, 30, 그리고 마지막이 살짝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랑 칼럼 내용들이 일치하는 것들이 많은 걸 봐서 같은 자료를 보고서 둘 다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이제 단계들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경우에는 성공으로 분류가 되고요. 스폰서에 의해서 중단될 경우에는 중단으로 되겠죠. 그래서 확률이 계산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확률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1상에서 2상 넘어가는 63%, 여기서 말한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30% 이상에서 3상 넘어가는 거 여기 30% 여기 있죠.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달라지는 건데요. 사실 반전이 있습니다. 이거 85%가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거 49%가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저거 확인하고서 저거 85%인데 잘못 쓰셨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오하이오에서 통계학 박사를 받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심했던 거 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3상에서 NDA 가는 거랑 NDA에서 어프로벌 가는 거랑 또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는 단계가 58%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어프로벌 가는 것까지가 또 85%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눴던 이유는 3상 됐다고 NDA로 무작정 100%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NDA까지 가는 것도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중단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NDA 신청 된 다음에는 이제 어프로벌 단계까지 또 확률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왜 그 NDA라도 제출해보고 승인은 FDA한테 맡겨놓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데 그 전에 프리 NDA랑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거 제 추측입니다. 하면서 이제 각을 보는 거겠죠. 이게 대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그 FDA에서도 말해주겠죠. 이거는 가능성이 높아 안 높아 해서 그 3상까지만 하고서 그 스폰서에서 중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FDA에서도 프리 NDA 해보니까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더 이제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말고 다른 거 빨리 하자라고 해서 여기서 중단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확률이 5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절반 정도는 이제 NDA 신청 안 하고 그냥 빠져버리고 절반 정도는 또 넣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제 이게 높은 이유는 NDA 신청하는 거는 대가능성 높기 때문에 넣는 거죠. 그래서 85%가 나오는 거고 15%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애매하긴 하지만은 일단 넣어보자. 그러니까 그 희망을 가져보고서 그래도 이거 어떻게 어거지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넣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해는 NDA 가는 거랑 어프로벌 되는 거랑은 별개다. NDA랑 어프로벌이 같은 게 아닙니다. 승인 신청서 제출 후에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승인 받을 확률이 85%라는 거고요. 3상에서 NDA 가는 거 따로, NDA에서 어프로벌 가는 거 따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49%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 3상에서 승인까지 확률이잖아요. NDA는 중간에 건너뛰고라기보다는 NDA 거치고. 그러니까 확률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58 곱하기 85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58 곱하기 85. 자, 계산기 제가 두들겠습니다. 0.58 곱하기 0.85 하면은 0.49 나오죠. 제가 뒤에 소수점 뺐기 때문에 약간 뒤에는 달라요. 49. 그래서 요 박사님은 확률 통계를 전공하셨으니까 요 자료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또 계산을 한번 하신 겁니다. 이것도 곱해가지고 3상에서 10항까지 확률을 그냥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곱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49%를 도출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자료고요. 그러니까 HLB 입장에서는 아직 NDA가
제출이 되지 않았잖아요. 프리 ND까지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9%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HAB가 이제 NDA를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85%로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NDA 제출 전이니까 그 49%를 적용하고 NDA가 신청이 되면 그때 8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술 통계랑 추측 통계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술 통계는 평균, 분산, 중앙값, 상관관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이제 중심 경향, 분산은 얼마나 퍼졌는지 이렇게 보면은 이 평균, 그다음에 분산, 중앙값은 평균이랑 비슷한 그 미디언 값이라서 임상에서 많이 쓰죠. 중앙값. 그다음에 상관계수는 코릴레이션. 그래서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이게 그 이제 플러스면은 양의 상관관계, 마이너스면은 음의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그래서 기술 통계학은 이런 데이터들로 도표나 차트 같은 거를 막 그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 패턴 레코그니션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그런 패턴들 특히. 그래서 기술 통계는 영어로 descriptive라고 하는데 이건 묘사하는, 그려서 설명하는, 그래서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묘사하고 설명하는 통계 기법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랑 대비되는 것은 추계학, 추측 통계학이라고 하는데요. 모집단의 상태를 추측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샘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모집단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것을 추측을 하는 거고요. 추측 통계의 이제 뭐 대표적인 예는 뭐 대통령 선거 예측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뭐 불편 추정, 신뢰 구간 추정, 가설 검정 이런 것들이 다 추측 통계학의 주요 내용이고요.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 이렇게 이걸로 예시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실험률인데요.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은 기술 통계고요.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는 추측 통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임상 실험은 어디에 속할까요? 당연하게 추측 통계학입니다. 그래서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정을 해보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연가설 세우고 둘이 차이 없다라고 해놓고 그걸 기각하기 위한.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뭐 평균이랑 분산이 나왔다. 그럼 기술 통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 검정 이런 게 나왔다. 모집단의 특징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추측 통계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상관계수도 코릴레이션도 기술 통계학입니다. 추측 통계학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두세 번 더 하면은 이제 그 불완전성 정리랑 정지 문제까지 그냥 끝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보면은 요거 FF이면은 그냥 true F 상관없이 전부 다 이게 true가 나오거든요. P에서 Q. 요게 F면은 요 뒤에 거는 상관없이 그냥 다 true예요. 이거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이제 풀었으면은 진리표에서 이제 P가 false, 거짓이면은 Q가 true든 false든 관계없이 항상 P, Q는 참여였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요? P가 false라는 것은 이게 공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P가 아닌 것들의 모임이 아니라 공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므로 P, Q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르게 쓸 수 있다고 했죠. P, Q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좀 이해가 쉽지는 않고요. 예시를 보면은 이해가 확실히 됩니다. 내 방에 있는 모든 책은 소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방에 책이 하나도 없다면 소설이 아닌 것은 일단 없죠. 그러니까 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모든 책 소설이다, 모든 책은 소설이 아니다 라고 해도 내 방에 있는 모든 책이, 그러니까 내 방에 책이 없다면은 뭐 이것도 참이죠. 소설이 아니니까. 방에 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내 방에 책이 없으면은 뭐 소설이든 소설이 아니다든 다 참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내 방에 책이 없으니까. 뭐 소설인지 소설이 아닌지. 또 예시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시험 문제가 오류가 있으면은 전원 정답인 것과 같다. 그러니까 가정이 거짓이면 결과는 무조건 참인 것.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은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은 가정이 false면은 요거는 다 true입니다. 그런데 이제 딱 하나 false인 게 있죠. 이거는 이제 결론이고, 이게 true면은 당연히 true가 나와야 되는데 false가 나온 겁니다. 저번에 이제 햇빛이 쨍쨍하면은 나는 테니스를 친다여가 되는데 햇빛이 쨍쨍한데 내가 테니스를 안 쳤다. 그러면 false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햇빛이 이제 아니라 이제 비가 오고 있는데 내가 테니스 쳤다. true. 비가 오고 있는데 내가 테니스 치지 않았다. 다 true입니다. 내가
햇빛이 쨍쨍할 때 테니스를 안 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false가 되는 거고요. 거짓이라는 거죠. 그리고 햇빛이 비쳤을 때 내가 테니스를 치고 있다는 것은 뭐 당연히 true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헷갈리는 거는 아마 이 부분만 좀 조심을 하시면은 헷갈리는 거는 이제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것들 가정이 false면은 그냥 무조건 true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true인데 이게 false면은 그냥 false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같이 보면은 이거 진리값 똑같죠? 똑같으면은 동치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명제는 여기서 이제 끝내고 이제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